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챕터 12입니다. 빈칸 추론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이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헥헥대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짧은 어구, 긴 어구 있고요. 연결사 추론 있죠. 먼저 짧은 어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이 빈칸 추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냥 긴 글에서 아무 곳이나 빈칸을 빵 뜨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자, 빈칸 추론 유형은요, 글의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즉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구를 추론하는 유형입니다. 자, 말 그대로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딱 바로 보이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나 또 내 생각이 강하게 담기면 또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모의고사 수능에서 고난도 유형인 이 빈칸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또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 빈칸 문장부터 먼저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히 짧은 어구, 즉 단어라든가 짧은 어구가 들어가면 빈칸 문장을 읽으면서 그 1번부터 5번까지의 짧은 어구 다 넣어서 해석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넣어서 해석해 보다 보면 결국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대충 예상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짧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독해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한 문장을 읽는데. 근데 긴 어구일 때는 굳이 빈칸을 읽긴 하나 다 넣어서 해석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그거는 또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자, 먼저 짧은 어구일 땐 빈칸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그 빈칸에도 한번 단어를 넣어본다. 자, 넣어보시고요. 근데 그 빈칸이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예 대놓고 주제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제문에 빈칸을 뚫어놓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제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부사항을 뚫어놓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부사항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예시, 그런 건 또 아닌 거라서 그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빈칸이 뚫린 부분의 위치를 또 파악하실 필요가 있죠. 자, 우리 지문이 있으면은 앞부분인 전반, 아니면 중반, 아니면 후반에 뚫리기도 하는데요. 빈칸을 읽을 때 빈칸의 위치가 먼저 어느 곳인지 살펴본다면 그러면 빈칸이 곧 주제문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을 어떻게 글쓴이가 썼느냐, 그 논리 구조 혹은 글의 전개 방식을 내가 또 유추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빈칸의 위치 챙기시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글쓴이는 주제문을 중간에 썼네, 끝에 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빈칸을 읽어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을 한번 유추를 해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조금의 고민도 없이 매번 그냥 해석으로 문제 풀었다면 계속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해서 쌤이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사실 제일 궁금한 게 빈칸 추론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어요? 이거죠, 그쵸? 자, 글은요, 대부분 주제문과 그리고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제문에 뚫렸다라고 하면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그 문장들을 잘 해석해서 주제가 무엇일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되는 건데요. 자, 빈칸은 핵심 단어가 대부분 많이 뚫립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핵심 단어를 그 지문 속에서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이미 글에서는요, 다른 단어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A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번 언급할 땐 A-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언급할 땐 A-, 이렇게 유의어 또는 동의어로 바꿔놓기 때문에 똑같은 단어가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조금 더 정답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문 속에 있는 단어 하나 보시고서 정답을 어떻게든 고르려고 하는 그런 거 좀 버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쌤이 얘기하죠. 정답 선지 지문에 없는 경우가 많다. 자, 그래서 글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최대한 빨리 찾으려면 글의 소재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근데요.
주제문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글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내가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도 공통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 또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빈칸 추론을 풀 때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자, 쌤이 얘기했다시피 글의 전개 구조 파악하려고 애를 써 보시는 겁니다. 자, 빈칸 위치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더해서 혹시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다가 빈칸 외에 접속 부사라든가 접속사라든가 이렇게 연결어구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맨 앞에 빈칸이 뚫렸는데요. 끝쪽에 therefor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뒤에 정리하는 부분이구나. 앞에 주제 들어갔고 주제에 대한 세부사항 얘기했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접속사가 없어도 이런 문제의 출제 경향이 요즘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본문 내에 반복되는 어휘 그대로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의어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니까 그럼 나는 평상시에 빈칸 추론을 공부하려면 문제를 풀 때 말고 내가 직접 이 빈칸 추론을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또 뭐예요? 주제문을 찾는 연습과 더불어서 과연 무슨 단어로 바꿨을까? 어휘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단어 많이 외우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요거는요, 우리가 또 역시 대비할 때 쓰는 건데요. 이 부분은 빈칸 추론 대비할 때 또 쓰시면 좋아요. 자, 어쨌든 주제문을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핵심 내용을 못 찾겠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선생님, 얘기한 거는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되는데 정답은 못 고르겠어요. 그 말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거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글이라도 직접 단어 하나라든가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으면 구라던가 절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해보는 연습을 하시면서 실제의 정답과 같이 비교해서 내 사고를 주제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답 선지는요, 핵심어를 다이어로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의문형이나 명령문이나 함축 표현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빈칸 추론의 긴 어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쌤이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먼저 머릿속에 잘 숙지해 두시고요. 우리는 같이 먼저 문제부터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랑 같이 2021년 3월 학평 31번으로 연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31번, 32번. 자, 먼저 빈칸 한번 보면은 빈칸이 위치를 먼저 보는 거야. 빈칸의 위치는 첫 번째 문장에 있네요. 첫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빈칸의 보기를 한번 보니까 보기가 짧아요. 그쵸? 31번은 짧은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모르는 단어 있나요? 1번, 사냥. 자,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 넣어보면서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심지어 가장 훌륭한 모든 음악 단체. 요렇게. 그게 뭐예요? 교향곡 오케스트라. 자, 이 교향곡 오케스트라는 수반합니다. 뭐를? DNA 안에 얘를 수반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너무나 훌륭한 교향 악곡이 있죠. 교향단이 있죠. 자, 이 교향단은요, DNA 안에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 뭐뭐에 대한 유산이라는 거는 그거를 타고났다. 그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1번, 사냥의 유산을 받았다가 되겠죠. 그죠? 사냥의 유산을 가져온다. 자, 2번, 법의 유산을 가져온다. 3번, 자선단체의 유산을 가져온다. 4번, 치료.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치료법의 유산을 가져온다. 5번에 춤의 유산을 가져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 뭐가 나오는지 쌤도 모르죠. 여기서만 봤을 때는 답은 못 찾고 이제 그 밑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케스트라에서 다양한 악기는 여러분 어디로 거슬러 올라간대요? 자,
여기 한번 체킹해 볼게요. 이전의 원시적 기원으로 간대요. 원시적 기원. 자,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그래서 그들이라고 하는 건 악기가 되겠고요. 악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뭘로? 동물에 의해서 또는 무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자, 얘들아, 요즘 우리가 쓰고 있는 악기는요, 원래 그런 악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동물로부터, 무기로부터 최초로 만들어졌던 거죠. 자, 근데 그 무기는 뭐 할 때 쓰는 무기였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용되어졌대요. 뭐 하는데? bring under control이라고 하면은 통제력을 가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진압을 하는 겁니다. 자, 누굴 진압해? 동물을 진압하는 데 이용되어진 무기. 자, 여러분, 쌤이 노란 색깔로 표시했다라는 거는 지금 다 비슷한 얘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 특히 더 어디서? 동물. 또 뭐예요? 무기.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동물을 진압하기 위해. 진압하는 용도인 이 무기 또는 동물로 악기가 만들어졌다가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보시면 Are we wrong? 우리가 잘못됐나요? 자, 여기서 to hear이라고 하는 거는 투부정사가 만약무무라면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이 역사가 바로 위에 있는 이런 역사죠. 초기의 악기에 대한 역사. 이 역사를 듣는다면 우리가 잘못됐나요? 자, 음악 그 자체로. 자, 아니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무서울 만한 그런 강력한 공격성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강력한 공격성, 그리고 경외를 자아낼 만한 단호함. 뭐에? 그런 기념비적인 심포니에 어떤 경외를 자아낼 만한 그런 단호함과 그리고 강력한 공격성 속에서 자, 그 음악 자체에 대해 이 역사를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잘못됐나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여기까지 묶어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전 세계를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핵심 레파토리를 담은 이런 기념비적인 심포니 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빠바바밤 빠바바밤 요런 곡이 있다고 쳐봐. 그럼 여러분 이런 클래식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안에서 뭔가 단호함이 느껴지고 공격성이 느껴지죠? 자, 근데 그거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 역사를 듣는다면 잘못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뭐 베토벤이든 브라함이든 여러 가지 이런 작곡가들, 훌륭한 작곡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summon up. 이건 뭐냐면 생각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뭐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미지를. 자, 벤즈, 무리의 이미지인데요. 어떤 사람의 무리냐면 시작하는 사람들. 뭐를? 동물을 쫓는. 동물을 쫓고요. 그리고 음악을 사용합니다. 뭐로써? 원천, 여기서 이제 원천으로서. 뭐의 원천입니까? 지배의 상징과 원천으로서 음악을 사용하는, 그리고 또 뭐예요? 표현하는 겁니다. 의지를. 어떤 의지? 여기서 보면은 공격하고자 하는 공격의 힘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고 지배의 상징, 그리고 원천으로서 음악을 사용하면서 동물을 쫓으려고 시작하는 그런 무리의 사람들의 이미지를 내가 떠올릴 수가 있다가 되는데요. 자, 그럼 얘들아, 쌤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정답을 찾는 거 몇 번이 될까요? 여기에 대놓고 나온 단어는 위에 없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지금 얘기했듯이 그리고 동물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 무기. 자, 무기라는 말 우리 함부로 안 쓰잖아요. 그죠? 또 여기 보면 공격성. 자, 또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게 진짜 핵심이죠. 동물을 쫓다. 자, 여러분 이 말을 토대로 하면 우린 정답 몇 번? 1번으로 사냥이라고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다시 넣어보면 이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뭐의 유산이다? 사냥의 유산이 된다. 그래서 이 음악의 최초는 악기가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래서 요 사냥을 통해서 동물을 쫓으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해서 1번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보기에 있는 정답이 지문 속에 있기를 바라지 마시고 보기에 있는 정답은 이 지문 속에서는 다르게 계속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과연 이 문제만 그럴까요? 자, 쌤이 그 뒤에 있는 32번 문제도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빈칸은 요 아래 뚫렸죠. 그쵸? 아래 뚫렸으니까 여기. 자, 맨 마지막 문장이 뚫렸네요. 자, set us up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를 준비시켰대요. 자, 뭐 하도록? 학습에 대해. 자, 뭐 함으로써? 자, 주의를 이끌므로써 그리고 자극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을 위해서 우리를 빈칸이 준비시킨다가 되는데요. 그럼 빈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areness 하면 이건 뭐예요? 인식이죠. 뭐의 인식? 사회적 책임의 인식이.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인식이 나와야 될 테고요. 이번에 memorization 하니까 기억인데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 여기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와야겠네요. 자, 그럼 3번 보니까 라이벌과의 경쟁. 라이벌과의 경쟁이 우리가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뭐 하도록 시켰어요? 준비시켰다. 막 우리가 주의를 이끌고 우리에게 주의를 이끌고 자극을 제공해주고 막 이랬대요.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티가 뭐냐면 새로움이죠. 새로움에 대한 선호.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자, 새로움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준비시켰다. 학습에 대해. 자, 5번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 실패하기 싫어서 우리를 학습을 위해서 준비시킨 거냐. 자,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뇌가요, 진화했어요. 뭐 하는데? 기억하는데. 뭐를 기억해? 예측하지 못하는, 즉 예상하지 못한 사건을 기억하는데 진화가 되어 왔대요. 자,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존은 어디에 의지하는 거냐면 능력에 의지하거든요. 어떤 능력?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인지를 해요. 그래서 원인을 인지하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나 영향을 예측합니다. 인지하고 예측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지니고 있대요. 자, 만약에 뇌가 예측한다면 하나의 사건을 예측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을 경험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거 쌤 체킹 한번 해볼게요. unusualness가 나오는데요. usual 하면은 우리가 평상시, 평범하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on이 붙었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 평범하지 않은 것이 특히나 흥미롭고 그리고 뭐 한대요? 해독이 됩니다. 따라서 해독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신경학자와 그리고 신경학자이면서 이 담임 선생님인 주지스 윌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나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주장하는 바가 이렇대요. 교실 속에서의 놀라움은 자, 여기도 체킹. 놀라움이요. 자, 놀라움이라는 건 내가 예측하지 못할 때 하고 놀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unusualness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셔야 됩니다. 자, 교실 내에서의 놀라움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래요. 여러분, 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얘가 물론 주제문 찾아라!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여기다 같이 녹여놓으시면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서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놀라움이 어때요? 최상급이 나왔잖아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래요. 이 방법을 추천하는 겁니다. 어디에? 교수법에. 가르치는 것에. 자, 근데 뭐를? 염두에 둔 그 뇌 자극, 염두에 둔 뇌 자극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법의 가장 효과적인 방식 중에 하나가 교실 속에서 놀라움을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 놀래키는 거. 그럼 뭐야? 뇌 자극이 오는 거죠. 만약에 학생들이 노출이 돼요. 자, 어디 노출돼요? 여기도 체킹. 새로운 경험. 노출이 된다면 근데 뭐를 통해서? demonstrations라고 나오면 이거는 실력
실연이 뭐냐면요. 우리가 막 실연당하다 그게 아니라 뭔가 눈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실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항상 수업을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칠판 앞에서 수업을 하시죠. 근데 만약 과학 수업이야? 그래서 과학 수업도 물론 이렇게 칠판에 대고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실험해보자고 쌤이 이렇게 너희들 앞에서 막 실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새로운 경험이 되겠죠. 뭐에 의한? 뭐를 통한? 실연을 통한. 됐어요? 자, 또는 얘들아, 뭐를 통해서? 예상치 못한, 지워버렸네. 자, 그럼 쌤이 한번 체킹을 해볼게요. 요 부분, 그리고 쌤이 요 부분 체킹했고요. 요 부분 체킹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요 부분에 체킹을 했죠. 자, 여기도 체킹 한번 해볼게요. 예상치 못한 열정. 자, 누구? 그들의 선생님이 평상시랑 달라. 너무 열정이 있어. 학생들, 자신들의 또래 친구들이 너무 열정이 있어. 이거 뭐예요? 나한테 자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 어떻게 된대요? 자, 이 학생들은요, 훨씬 더 뭐 할 것 같아요? 연결할 것 같아요. 정보를. 어떤 정보? 뒤따르는 정보를. 그 말은 뭐예요? 새로운 정보를 더 잘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교수법 중에 좋은 거네요. 그래서 이 윌리스가요, 대절이라고 적은 겁니다. 대절이 뭔데요? 하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묶이죠? 자, 권장하는 겁니다. 활동적인 발견을. 자, 여러분 활동적인 발견. 발견이라는 건 뭐예요? 없다가 생겨나는 거죠. 그죠? 어떤 적극적인 활동적인 그런 발견을 장려하는 거. 어디서? 교실에서 그렇게 장려하는 것은 학생들이 상호작용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뭐에? 새로운 정보에. 이렇게. 그러면서 얘들아, 그 새로운 정보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라는 거 새로운 정보가 되고, 새로운 정보가요, 작동 기억을 넘어서서 이동해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처리가 되어진답니다. 어디? 전두엽에서 처리가 된대요. 자, 이 말을 좀 간단하게 여기서 적으면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자, 어떤 적극적인 발견을 했어요. 그럼 발견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죠. 그럼 이 새로운 정보가 결국 어디로 가요? 작동 기억으로 갑니다. 근데 작동 기억에서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요? 이 새로운 정보가 전두엽에서 처리가 된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뭐 생물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쩌다고 그리고 그것이라고 하면 이렇게 전두엽까지 가서 처리가 되는 것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디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진전된 인지 기능에. 즉 인지 기능이 조금 더 발전된 인지 기능에 어떻게 전념하게 된다, 몰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새로운 정보가 확 박힌다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 있는 빈칸을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했던 말은 뭐예요?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이 부분을 집중한다면 결국에 정답은 몇 번? novelty. 새로운 것에 대한 선호라고 하는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그 선호가 뭐 한다?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학습을 하는데 어떻게? 주의 집중. 그래서 우리가 실험한다고 하면 주의가 집중되고 또 자극을 제공하는 거죠. 자, 뭐에 대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뭐를? 지각적인 어떤 지각 체계를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자극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 뭐를 주게 되는 거예요? 호기심 있고 그리고 탐구적인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이 학습에 대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준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정답을 찾고 보니까 역시 또 노벨티라고 하는 새로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각각 또 다른 단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일관적으로 새로움을 나타내는 단어를 힌트였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요. 자, 이런 것들 하는 게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연습해 보시고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